네, 안녕하십니까. 다음 한 주를 또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증시, 숲의 상태, 숲이 어디 있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. 자, 나스닥을 보면 121선 간의 거리가 이음봉만으로 121선을 닿은 시점부터 눈치를 조금 챌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다음부터 큰 하락이 나왔죠. 월봉상 보더라도 지금 없었던 장대 음봉이 최고 큰 장대 음봉이 터졌습니다. 그러면 상당히 좋지 못하다라고 간단히 볼 수 있고, 코스피 역시나 5개월 연속을 하락하고 한 달 받쳐주고 그 다음 6개월째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월봉상 22평을 이탈을 한다면 투심은 정말 좋지 못한 상황이 된다, 이 정도로 체크를 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런 시점에 제가 관심 종목을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, 관심 종목 매매하는 것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증시가 좋지 못할 때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흐름을 추적하는 것에만 의미를 두면 참 부담이 없고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시나리오, 그리고 급락장에서 그런 급락장이 예견된 상황에서의 시나리오, 이렇게 두 개의 시나리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오디텍. 자, 오디텍은 일단은 제가 매매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9시에 시초가 바로 매도를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들고 있는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오해 없도록. 자, 보시면 오디텍은 이 시점 14일에 거래대금이 1000억, 그 다음에 월요일에 거래대금이 1100억 정도로 터지면서 이 고가 라인들을 한번 시도를 해줬죠. 이 라인들을 시도를 해줬는데 최근 증시가 정말 2주 연속 좋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개인 주포가 들어왔습니다. 주포는 개인 세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,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, 갭 하락 마이너스 3%, 마이너스 1.3%, 마이너스 3%, 갭 하락이 3일 연속으로 나왔는데 종가는 양봉, 빨간색 양봉으로 나왔습니다. 그렇다는 것은 어떤 누군가가 이 시점에선 받쳐주고 있는데, 자, 도지 캔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이런 정말 정직한 도지, 십자가 도지 캔들이 있고, 그 다음에 이런 망치형 캔들과 이런 아랫꼬리가 살아있는 망치형, 이런 두 종류, 더 많은 종류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이 종류는 이 망치형과 동일하죠. 동일한데 3거래를 연속 세워줬습니다. 브레이크를 걸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게 이 세력, 개인 세력이 장대 양봉의 절반값을 표시를 해보면 이 시점 7,655원이죠. 이 7,655원에서는 하루 이틀 3일 연속 이렇게 지켜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미세하지만. 그렇다면 월요일에 다시 갭 하락이 당연히 나오겠죠. 아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. 증시가 안 좋기 때문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2.5% 이상 하락하였기 때문에 대다수의 종목이 갭 하락이 나올 겁니다. 그런데 갭 하락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2%, 3% 갭 하락이 나올지라도 또 한 번 월요일에 이런 양봉으로 지켜주면서 일전에 지난 영상에 공부한 도지 캔들 또는 이런 캔들들이 나오면 충분히 이제는 정말 이 개인 세력이 이 라인을, 장대 양봉 절반값 라인을 지켜주고 있구나 라고 봐도 확률적으로 무방하다는 거죠.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두고 손절가,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 장대 양봉의 절반값인 7,600원 정도 라인 때는 이탈을 할 때 그때 손절가로 잡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지켜준다면 정말 누군가 지켜준다라고 한번 볼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 현대에너지솔루션, 이 종목은 상장 이후 최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. 최대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터졌는데 장대 양봉이죠. 그러면서 이 윗꼬리에서 장중에 장기평선, 2년 장기평선 그리고 1년 장기평선을 한번 테스트를 해줬는데, 역배열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역배열에서 상승, 거래 대금이 터지더라도 역배열에서는 더 이상 큰 거래 대금이 받쳐주지 않으면 다시 조정이 들어온다 했죠. 조정이 하루 이틀 3일 알맞게 들어왔습니다. 알맞게 들어와서 만약에 증시가 괜찮았다면 하루 정도만 도지 캔들이 더 나온다면, 단봉 캔들이 더 나온다면 상승 바로 해줄 가능성이 있지만, 증시가 지금 좋지 못할 때의 시나리오를 보면 이 거래대금
세력이 돈을 쓴 첫 자리죠. 첫 자리, 이 시가 23,250원. 이 라인에서는 자기네들이 계좌가 손실을 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23,250원 이 라인은 지켜줘야 됩니다. 그래서 툭 하고 떨어지는 이런 도지성 캔들 또는 이 정도에서 머무는 캔들이 나올 때는, 이 도지성 캔들이 나올 때는 이 정도에서는 1차 매수 23,700원 라인대에서는 이걸 다 기다리기보다는, 이 시가를 기다리기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이겠죠. 1차 매수 관점으로 이런 라인 23,700원, 800원 라인 때부터는 툭 떨어지는 이런 캔들에서는 1차 매수 관점으로 잡아봐도 충분히 이 라인에서는 매력적인 구간, 이 세력이 계좌를 지키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당연히 손절가 잡아야겠죠. 이런 21선 올라오든 내려오든 이 21선을 이탈한다면 손절가로 잡으면 큰 손실폭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 다음 영풍재지, 도지성 캔들을 말씀드리는 종목은 아닙니다. 개별주죠. 개별주인데 이 상승 갭을 지금 지켜주고 있습니다. 지금 매각설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 영풍재지는 이 상승 갭을 지켜주고 있으면서 이 저가 라인, 상승 갭 이 저가 라인을 지켜주고 있죠. 이 지켜주는 흐름, 여기서 지켜주고 여기서 지켜주고 있는데 거래대금 측면으로 봤을 때 1월 5일 980억, 1월 6일 800억, 양일간 한 1700억 정도가 터졌네요. 그러면서 이 고가 라인, 고가를 보면 이 앞전의 고가를 한번 보시면 이 윗꼬리에서 이런 시가와 종가가 있던 이런 라인들을 지금 매물을 소화를 강한 거래대금으로 해줬죠. 이 윗꼬리는 이제 물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희망에 차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구간이고, 그래서 이 상승 갭이 살아있으면서 이 저가 라인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매물들은 이 앞전에 매물을 벗겼다고 보면 됩니다. 앞전에 말씀드린 게 상승 갭 상승형 음봉이 나왔는데 이 시가가 플러스 26%, 그 다음에 시가가 플러스 9%에서 이제 고가는 플러스 22%를 한번 장중에 찍었습니다. 찍고 이까지는 사실 모릅니다. 이 물린 사람들의 매물들을 바로 탈출시켜줬는지 아니면 이제 털고 나오는지 모르지만 현재 확률이 높은 것이 털지 않고 이 라인들을 올라가고 있죠. 이 만원, 이 시가 라인의 부근 만원인데 만원 라인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그럼 만원 라인을 돌파를 해준다면 이 앞전의 고가, 이 아점의 고가까지는 충분히 또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, 그렇다고도 생각이 됩니다. 손절 라인 잡아야겠죠. 이 저가 라인을 이탈할 수 있는 손절 라인, 그리고 21선이 부근이죠. 그 라인에 이탈할 수 있는 종목은 갭은 다 메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종목. 자, 보시면 이 종목은 외국인 기관계에서 들어왔는데 외국인 기관계가 흐름을 같이 봐야 됩니다. 외국인 쪽에서 판다면 이 종목은 보지 않으셔야 되고 같이 들어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해줄 때만 봐야 됩니다. 그러면서 지금 JP모건 단타 쪽이죠. 단타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갭 하락이 또 나오면서 이 라인들을 지켜준다면 이 외국인 기관계가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해준다면 이 갭 상승 박스권을 한번 돌파를 U자형으로 크게 돌리면서 상승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에코캡은 저점과 저점끼리 연결, 그리고 고점 부근과 고점 부근을 연결해보면 이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죠. 이 사이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수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수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증시가 좋지 않았는데 갭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오디텍처럼 이렇게 꿋꿋이 색깔이 빨간색이죠. 양봉으로 꿋꿋하게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. 누군가 지켜주는 것으로도 또 예측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렴의 끝자락 부분에서는 이 저점, 이 수렴의 저점 부근을 깨지 않는, 이탈하지 않는 이상 한 번 더 이 슈팅이 한 번 나올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. 만약에 또 증시가 좋지 못해서 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 저점 라인에서 한번 매수 또는 손절 관점으로 또 봐야 되겠죠. 그래서 그렇지만 이 저점 라인을 다시 돌려준다,
그때부터 또 관심 가져도 늦지 않습니다. 그래서 좀 흐름을 지켜보면서 바로 매매를 하기보다는 좀 이어가는데 수렴에서 이동평균선이 다 밀집이 되어 있죠.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동평균선 위에서 캔들들이 꾸준히 올라오는 것을 볼 때는 매매를 하면 이 수렴의 상단부를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다.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중앙에너비스 국제 유가 상승 관련주죠. 자, 보시면 이 라인, 자, 이 라인대를 윗꼬리들을 제외한 이 박스권 라인을 상장 이후 가장 강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파를 해줬습니다. 돌파를 하고 첫 조정이죠. 가장 강한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월봉상 신고가죠.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가장 강한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박스권을 돌파한 신고가에서의 첫 조정은 신뢰가 좋습니다. 그러면서 우리가 배웠던, 우리가 공부를 했던 이 사이에서 또 도지성 캔들이 나온다면 아까 말씀드린 신고가에서의 첫 조정은, 거래대금이 실린 신고가에서의 첫 조정은 이제 상승을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. 자,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라인, 이런 라인이죠. 거래대금이 이제 최초는 아니지만 오랜만에 터진 이 거래대금의 종가 라인, 이 종가 라인은 꾸준하게 지켜줘야 됩니다. 그래서 바로 매매를 하기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는 지켜보면서 이 라인을 지켜주면서 이제 도지성 캔들, 아까 말씀드린 이런 캔들이거나 이런 캔들들이 나올 때 매매를 한다면 충분히 좋은 국제 유가 상승 관련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해지성 관련주이기도 하죠. 증시가 좋지 못할 때는 이런 종목들에서 간간히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해지성 종목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두를 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증시가 현재 탱탱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낙차가 큰 탱탱볼. 낙차가 큰 탱탱볼에서는 자연스럽게 단기 반등은 나오죠. 탱탱볼이 이렇게 튀면서 쪼르르 쪼르르 흐르기 때문에. 그래서 이런 단기적 반등은 충분히 주중에 나올 수 있습니다. 이런 단기적 기술적 반등을 노리려면 기술적인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 기술적인 반등이 언제 나올지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 비중 확보가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시장입니다. 그래서 매매 비중에 조절이 꼭 필요하고 웬만해서는 매매를 하지 않고 관망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하면서 비중 조절 꼭 잘하셔서 살아남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마지막 한 주도 파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